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놀라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바로 G버노바의 최신 실적 보고서인데요. 아니, 불과 1년 전만 해도 적자였던 이 거대 에너지 기업이요. 최근에 정말 상상도 못할 흑자 전환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이 미친 반전의 진짜 이유는 뭔지,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오늘 투자 분석가님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분석가님,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투자 분석가입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이 G버노바를 향해 있는데요.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건 뭐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죠? 하지만 저희는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이 엄청난 열광, 과연 진짜일까? 오늘 저희는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시장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그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024년 3분기에 9,600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,300억 원 넘는 순손실을 냈던 회사거든요. 그런데 딱 1년 만에 무려 4억 5,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이 둘의 차이가 무려 5억 4,8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7,500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. 모든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그 출발점에서부터 오늘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. 첫째, 이 역대급 실적과 주가 상승,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동력을 찾아보고요. 둘째, G버노바의 재무 성적표를 열어서 회사의 현재 건강 상태를 샅샅이 진단해보겠습니다. 셋째, 좀 더 넓게 봐서 에너지 산업 전체의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밀려오고 있는지 짚어보고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G버노바의 미래를 예측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역대급 주가. 대체 왜? 단순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. 이 한마디만으로는 지금 이 열기를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. 분석가님, 이 폭발적인 반응의 진짜 근거,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? 가장 기본적인 매출, 즉 회사의 덩치부터 봐야 합니다.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. 분기 매출이 1년 만에 89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무려 12%나 성장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단순히 비용 줄여서 억지로 이익을 낸 게 아니라 사업의 규모 자체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. 시장은 바로 이 성장하는 흑자에 제대로 반응한 거죠. 그런데요,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. 이 표가 G버노바의 속사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. 가스나 원자력 발전 설비를 다루는 전통의 강자 파워 부문, 그리고 전기를 보내고 관리하는 전력화 부문, 마지막으로 풍력 터빈을 만드는 풍력 부문이죠. 보시는 것처럼 파워와 전력화 부문은 각각 15%, 35%라는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바로 풍력입니다.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풍력 부문 매출은 오히려 8%나 줄었습니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, 물론 좋죠. 하지만 한 회사의 진짜 가치를 보려면요. 지금 당장의 숫자보다 미래의 약속,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를 더 벌어들일 계약을 따냈는지, 그리고 그 계약을 진짜 현금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. 이게 현재 매출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 미래의 약속과 현금 창출 능력, 두 번째 주제인 G버노바의 재무 성적표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분석가님, 그 복잡하다는 땡큐 보고서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딱 이것만은 봐야 한다 하는 핵심 지표가 있을까요? 네, 바로 RPO라는 지표입니다. 우리말로는 자녀이행 의무라고 해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이미 계약은 다 했는데 아직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미래에 들어올 확실한 돈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서 회사의 수주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RPO가 G버노바처럼 장기 계약이 많은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. 그리고 G버노바의 2025년 3분기 말 기준 RPO가 보시는 것처럼 무려 1,353억 달러입니다. 우리 돈으로 약 18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1년 전보다 15%나 늘어난 수치고요.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요. G버노바의 1년 매출이 대략 340억 달러 정도니까 앞으로 4년치 일감을 이미 전부 확보해놨다는 뜻입니다. 투자자들이 어쩌면 지금의 흑자 전환보다 여기에 더 열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이 엄청난 수주 잔고의 내용물을 뜯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.
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전체 RPO의 62%,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정적인 돈줄인 파워 부문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전력화 부문이 22%를 차지하고요. 반면에 아까 매출이 줄었다고 말씀드린 풍력 부문의 비중은 16%에 그칩니다. 이건 회사의 미래가 풍력의 불확실성보다는 파워와 전력화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에 훨씬 더 기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미래의 약속엔 RPO는 확인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제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회계상 이익 말고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은 어떻습니까?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 슬라이드는 2025년 9개월 동안의 현금 흐름을 요약한 건데요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영업활동으로 25억 달러라는 탄탄한 현금을 벌어들였습니다. 둘째, 미래를 위해 투자에 4억 달러를 썼고요. 그런데 셋째, 재무활동에서 26억 달러라는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. 아마 이 세 번째 항목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. 바로 그 재무활동에서 빠져나간 돈의 대부분이 이 슬라이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. 22억 달러,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자사주 매입,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. 회사가 힘들게 번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요, 경영진이 시장을 향해 우리 회사 주식 지금 너무 싸다, 앞으로 더 오를 자신 있다 고 외치는 가장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지버노바의 내부 숫자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정말 인상적인데요. 하지만 한 기업의 성공이 내부 역량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지버노바가 타고 있는 이 에너지 산업이라는 배가 어떤 거대한 파도를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시스케이큐어 보고서에서도 회사가 맞이한 거대한 순풍, 즉 기회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인데요. 하나는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때문에 전력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 낡은 전력망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. 또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죠. 이 모든 흐름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지버노바에게는 정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지버노바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가스 발전, 미래 에너지인 풍력,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를 잇고 조율하는 그리드 솔루션까지 지버노바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마치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파도를 타기 위해 맞춤 제작된 서퍼보드 같아요. 이 모든 산업적 순풍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항해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면요. 내부 재무 상태는 극적으로 좋아졌고 외부 산업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장밋빛 미래만 남은 걸까요?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지버노바가 앞으로 그려나갈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. 저희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. 보시는 표처럼 최상의 경우, 기본, 그리고 최악의 경우로 나누고 각각의 핵심 동인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는데요. 먼저 최상의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첫 번째, 베스트 케이스입니다. 지버노바가 이름 그대로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우뚝 서는 경우죠. 4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그 막대한 수주 잔고를 문제없이 매출과 이익으로 싹 전환하고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풍력 사업마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그림입니다. 이 강력한 산업 순풍과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를 생각하면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높음으로 판단됩니다.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, 즉 베이스 케이스입니다. 견고하긴 한데 좀 불균형한 성장을 이루는 경우입니다. 파워와 전력화 부문은 예상대로 계속 잘해주지만 풍력 부문이 계속해서 수익성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죠. 회사 전체적으로는 성장하지만 풍력 부문의 부진이 계속 리스크로 남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. 실현 가능성은 보통으로 봅니다.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. 보고서에서도 경고했던 공급망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특히 해상풍력 쪽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손실이 터지면서 막대한 수주 잔고를 실제 매출로 바꾸는 데 실패하고 결국 회사의 성장 동력이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.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들을 보면 실현 가능성은 낮음으로 보지만 이 에너지 산업의 변동성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입니다.
네,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. 정리해보면 G 번호반은 미래를 이끌 기술과 앞으로 몇 년간 먹고 살 엄청난 일감을 모두 손에 쥔 건 확실합니다. 하지만 동시에 풍력 부문의 부진과 잠재적인 외부 리스크라는 숙제 또한 안고 있죠.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G 분호바에 대한 시장의 열광은 진짜인가? 숫자는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. 과연 G 번호반은 이 명확한 리스크들을 잘 헤쳐나가고 약속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결국 그 실행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